안녕하세요, 50만입니다. 2017년 겨울 내가 정말 밖에 나가 일용직이라도 해야 되나? 정말 내게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상상하기도 싫은 현실 앞에 3개월을 고민하다가요. 2018년 비수기 시즌만 정신 차릴 겸 그냥 나가서 일을 하자 라고 마음 먹고요. 처음 뭣도 모르고 시작한 쌍화차. 첫날 상상할 수 없는 노동의 엄청난 무게를 견디고 집에 돌아오면서 내가 처한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래, 올해만 견디고 장사로 부활해서 다시는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말자 라고 내 스스로 굳게 다짐했지만 한번 기울기 시작한 사업은 계속 힘들어졌습니다. 2018년도 적자를 기록했죠. 올해 비수기만 한시적으로 일용직을 하는 거라고 내 스스로 최면을 걸면서 내년부턴 내 일에만 매진하면서 더 이상의 일용직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버텼는데 어느덧 3년, 올해도 어김없이 쿠팡 셔틀버스를 기다리는 내 자신을 봐요. 한때는 뭘 해도 잘할 자신이 있었는데 지금은 솔직히 자신감이 바닥이에요. 어느덧 나도 하루 먹고 살 걱정을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생기니까 무얼 하든 조심스러워요. 버티고 버티다 2019년 11월 워크아웃을 하고요. 나름 최악의 경우의 수를 대비해 플랜을 세웠는데 2020년 12월 터진 역병으로 내 계획이 무기력하게 다 박살이 났어요. 장사가 잘 안 되는 것과 매출이 아예 일어나지 않는 건 천지 차이예요. 가게에서 최소 하루 매출 25에서 40만원 사이 나올 거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거래처들 자체가 영업을 안 하면서 매출이 아예 나오질 않네요. 워크아웃을 신청한 상태라 소상공인 대출 지원 프로그램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영업자한테 신용등급 하락은 거의 사형 선고예요. 몇 년 전 메르스를 겪었기에 2월 말 3월 초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이번엔 진짜가 나타났어요. 쿠팡을 다시 나가기 시작한 2월 4일은 사태가 지금처럼 심하지 않았던 시기예요. 왠지 모르지만 그냥 마음이 불안하고 일이 손에 안 잡혀서 땀이라도 흘리면서 잡념을 없애자 라고 가볍게 마음먹고 다시 시작한 쿠팡. 1년 7개월 만에 다시 나가는 쿠팡. 그만뒀던 일터를 다시 나가려니까 좀 민망한 마음도 들고요. 과거 친하게 지냈던 동료들이 아직 남아있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어요. 쿠팡 셔틀버스를 기다리는데 저 멀리서 낯익은 얼굴 H가 다가와요. 2년 전 쿠팡에서 일할 때 그냥 얼굴만 아는 사이였어요. 나보다 석 달 늦게 들어왔던 동갑내기였는데 당시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말이 없던 친구였어요. 버스를 기다리던 어린 친구들이 A에게 먼저 인사하는데 그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여유로움을 갖게 된 A. 그냥 난 땅바닥을 쳐다보면서 애써 시선을 피했어요. A가 날 한참 응시하더니 정말 오랜만이네요. 먼저 나에게 다가와 인사하는 A. 네. 절 기억하세요? 얼떨결에 이렇게 대답한 나. 그럼 기억이 나죠. 나 혼자 있을 때 간식 챙겨줬잖아요. 2년 전 쿠팡에서 일할 때 40분 식사 시간, 20분 간식 시간이 있었어요. 저녁 10시 밥을 먹고 새벽 1시쯤인가 간식 시간이 있었죠. 그때 전 빵이나 냉동식품을 사와서 친한 동료와 나눠 먹었는데 당시 일당이 77,000원 정도였는데 2만원을 간식값으로 썼어요. 간식을 먹을 때 내 주변 사람들한테도 먹을 걸 나눠줬어요. 나도 처음 쿠팡을 가서 아는 사람 없이 멀뚱멀뚱 앉아있는데 옆 사람들이 무언가 챙겨와 먹는데 혼자 멍하니 있으려니까 어색했던 기억이 있어서 전 무언가 사와서 내 주변 사람들과 친하지 않아도 나눠 먹었어요. A가 그때 내 모습을 좋게 기억해줬습니다. 2년 전 A를 처음 봤을 때 이마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어서 나보다 10살 이상 많은 형님으로 봤는데 나와 동갑이라 깜짝 놀랐어요. A는 그땐 말도 없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어린 친구한테 먼저 다가가 툭툭 치고 장난을 거는 여유 있는 형님의 모습을 보입니다. 버스 옆자리에 앉아 A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A는 2년 전 당시 건설 현장에서 몸을 다쳐서 한동안 일을 못 나가 버티고 버티다 몸이 그나마 좀 나아진 것 같을 때 쿠팡에 나왔다 하더라고요. 당시 주머니에 있던 5,000원이 전 재산이었다네요. 마지막 재산을 차비로 쓰고 쿠팡을 나온 거라 합니다. 40살에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을 보니까 여러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당시 월급도 제대로 못 받은 것 같았어요. 셔틀버스 소등 후 우리는 말을 멈추고 잠을 청했습니다. 지금 버스에서 자는 이 1시간이 앞으로 있을 9시간의 노동을 버티게 해줄 힘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셔틀버스 도착 후 흡연실 쪽으로 갔어요. 그곳에 2년 전 친하게 지내던 B씨가 담배를 피고 있더군요. 그때도 지금도 같은 자리에 있던 B. 내가 먼저 아는 척을 하자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오셨어요, 형? B는 나보다 나이가 어려요. 일이 잘 안 풀려서 왔지 뭐. 내가 심심해서 왔겠어? 저도 나가봐야 갈 데가 없어서 그냥 계약직 신청했어요. 그래, 잘했어. 일용직 매일 출근 안 되잖아. 이왕하는 거 뭐 차라리 계약직이 낫지. 우린 꾸밈 없이 그냥 지금 처한 솔직한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반갑긴 한데 딱히 할 말은 없더라고요.
오랜만에 보니 그냥 그저 반갑기만 했어요. 전 신규 인원과 같이 안전교육을 듣고요. 작업장으로 내려왔어요. 2년 전 일용직 신분이었던 사람들 중에 남은 사람들은 직원이 돼 있어 좀 신기했습니다. 그중 몇몇은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오랜만에 왔는데. 날 기억하는 사람들이 신기했어요. 좀 더 시간이 흘러보니 나처럼 그만두었다가 일이 잘 안 풀려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물류 창고는 몰라보게 변해 있었고요. 외형을 빼곤 2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래도 과거에 했던 일이라 몸은 일을 기억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나와서 하는 일이라 피곤하거나 힘들진 않았어요. 간만에 움직이면서 땀을 흘리니 몸이 개운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89,475원이 입금이 됐어요. 그래도 어떤 방식이든 돈을 벌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렇게 일주일에 2, 3일 쿠팡을 나가면서 내 일을 병행하고 있었는데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고 곧 끝날 줄 알았던 상황이 기약을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번졌어요. 외국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매출이 줄어든 게 아니라 거의 빵원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거래처 중 하나인 명동이 2달간 쉴 거라면서 17년 만에 반품을 가져왔어요. 상황이 상황인지라 일단 반품을 받고 2달, 3달 후로 기약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약간의 이익 때문에 거래처에 모질게 굴면 상대는 그걸 두고두고 잊지 않아요. 남대문 전 상가는 주 5일 근무 돌입했고요. 확진자가 다녀간 상가는 스스로 영업정지를 했어요. 그래도 그때는 저녁 6시 정도에 사람이 끊기더니 지금은 낮에도 사람이 없네요. 설상가상 온라인 주문이 폭주하던 쿠팡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예전보다 좀 더 주문이 많은 수준으로 돌아갔고요. 중소기업이 원자재도 들어오지 않고 물건 만들어도 팔리지가 않자 직원들은 무급 휴가로 내보내고요. 소상공인도 알바 직원들을 다 내보내면서 그 사람들이 일용직 쿠팡 등에 몰리면서 3번, 4번 출근 신청 문자를 보내도요. 출근 확정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출근 확정 문자가 왔다가도 오후에 물량이 줄었다가 취소되고 그럼 전 씻고 출근 준비를 하다가 다시 집에 멍하니 있어야 했어요. 가게 매출도 없는 상황에 일용직마저 나가질 못하니까 심경이 착잡했습니다. 그나마 유튜브 영상을 만들면서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데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돈에 대한 고민 때문에 손에 잡히질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내가 살면서 이렇게 무기력해 보긴 처음이에요. 무언가 계획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 물건 만들어 놨지만 아예 나가질 않아서 되려 빚으로 늘어난 상황이고 이걸 현금화해야 가을 겨울 제품을 만드는데 지금 닥친 현실 앞에 손 놓고 사태가 진정되길 기다릴 뿐이죠. 거래처에 10,000원 팔던 물건을 5,000원 제시를 했는데 2,000원을 부릅니다. 물건이 아쉬울 때는 형님 동생이라 칭하던 사람들이 상대의 어려운 처지를 역이용하죠. 상가 형이 이번 달 월세를 낼 돈이 없어. 세입자가 장사 중인 월세 23만원 가게 2구자를 800만원에 주겠다고 나름 친하다고 생각했던 동생한테 제의를 했는데 그 동생은 형의 어려운 처지를 알면서도 550만원으로 깎아버립니다. 17년이란 시간을 가족보다 오랜 시간 봐왔지만 돈과 이익 앞에서 나타나는 본성이죠. 시간을 오래 두고 봐온 사이지만 돈 앞에 인정이라고는 없어요. 이미 동대문, 남대문, 과거 1.5평에 권리금만 1억이 넘던 가게들이 지금은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살 수 있어요. 7에서 10년 전부터 상가 시세가 바닥을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동대문 노점 자리를 1억 3천에 팔라고 해도 안 팔던 사람들 그때 팔 걸 지금은 다들 후회 중이에요.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온라인 구매가 일상이 돼버리면서 머지않아 시장은 소수의 몇 지역만 명맥을 유지할 겁니다. 뒤늦게나마 나와 동갑인 상가 친구 둘이서 오프라인 거래처만 있는 상가 내 상인들이 공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튜브 상가 홍보와 위탁, 온라인, B2B 사이트를 우리 돈을 들여 만들려고 했는데 도와주지 않을 거면 그냥 지켜나 보든가 알지도 못하면서 그걸 방해하는 동료 상인들. 소수의 몇몇 상인은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해서 그나마 이 어려운 시국에 명맥을 유지하는데 행여나 우리가 잘 돼서 온라인 판매를 모르던 사람들이 온라인 상권에 진입할까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대놓고 우리의 활동을 방해를 하고요. 또 이상한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우리의 행동을 오해하는 사람들. 이들을 앉혀놓고 이해를 시키려 이야기하지만 단어 온라인 개념조차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 벽 보고 이야기하는 느낌이에요. 개념을 이해시키려 차근차근 설명을 하지만 중간에 말을 끊는 사람들. 모르면 모른다고 인정을 하던 아니면 배우려 물어보던 다들 자존심은 있어서 자신이 틀린 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단지 오랜 시간 시장에서 장사를 했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모르면서 본인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있으니 그저 답답합니다. 상가란 게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공실률이 40% 넘어서면 건물주는 기존 있는 사람 다 밀어내고요. 창고든 상가든 사무실이든 새롭게 분양해버리면 끝이에요.
혼자 프로그램도 짜고 배울 만큼 배운 상가 친구가 혼자 사이트 구축하고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면서 사람들을 하나씩 찾아다니면서 설득하는데 좀 많이 안쓰러워요. 저는 이 친구가 중간에 포기를 할까봐 그게 걱정이었는데 꾸역꾸역 그래도 수많은 사람을 설득시켜 나갑니다. 이 친구의 계획이 다 이해가 가는 건 아닌데 전 그래도 반대는 안 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나라는 완전한 자기 편이 있어야 그래도 이 친구가 포기하지 않으니까요. 몇 번을 사람을 모아놓고 회의를 진행했지만 다들 하는 말이 잘 되면 참여할게. 이 말뿐. 잘 될지 안 될지 우리도 모르고요. 10가지 계획 중 단 두세 가지만이라도 이루어지면 커다란 진전인데 오랜 시간 형님 누님하고 지낸 사이인데 10원 하나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행동을 보면 정내미가 뚝 떨어집니다. 상가 홍보를 아직도 전단지 돌리고 라디오 광고 넣고 달력 볼펜 만들어 뿌리자는 20년 전이나 통하는 사고방식으로 사는 사람들, 말을 듣고 있으면 나이가 많아도 전혀 배울 게 없는 사람들이죠. 2달 전 시장 형님이 날 걱정해준답시고 서푼 조언을 내게 하는데 그 말이 위로가 된 게 아니라 날 아주 개빡치게 만들었어요. 50만원 좀 열심히 살아.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냥 웃으면서 어떻게 사는 게 열심히 사는 거지? 내가 지금 더 이상 어떻게 열심히 살아야지? 말해봐. 내가 이렇게 비아냥대면서 이야기했어요. 형이 당황을 하면서 나한테 승질을 내는데 나도 맞받아 쳤어요. 지금 나보다 더 가지고 있다고 유세 떠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제가 감내해야 될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자격지심일 수도 있어요. 언젠간 이 부분에 대한 영상을 따로 만들겠지만 개척자 정신으로 새로운 걸 탐구하고 없던 시장, 새로운 물건 개발하던 사람은 나중에 다 도태되고 망합니다. 그 개척자의 유산과 경험을 헐값에 또는 무임으로 상속받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불을 일군 사람들, 성공한 사업가들 중에 본인들도 나름의 노력을 했지만 그래도 이런 민낯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사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결국 자본의 싸움이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내 재능을 믿고 블로그, 유튜브 원고를 쓰는 것밖에 없어요.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하루 5시간 이상 글을 쓰고요. 다양한 자료, 정보를 수집 중이에요. 책도 읽고요. 얼마 전 막 시작한 일들이라 딱히 아직은 보여드릴 성과는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수면 위로 올라오겠죠. 이번 이 시기만 잘 넘어간다면 다시 내 세상이 올 거라 믿으면서 전 오늘도 일을 나갑니다. 나 포함 삶의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여느 때가 산란지로 돌아오듯이 다시 쿠팡으로 돌아오네요.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자, 아빠 갈게. 애들 안녕. 우리 딸도 안녕. 아들 안녕. 그래, 아빠 이렇게 열렬한 배웅을 받으면서 9만원 벌러 간다. 9만원 벌러. 아빠 9만원 벌고 올게. 이제 문 닫는 거야? 빨리 나가라고? 갈게. 버리고 가자. 갈게. 아들 안녕. 아니, 이제 나가는 거 아니야? 아빠 안녕.